스르프 타임즈 2023년 4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단 교민 철수 작전. 철수 작전 전에 인용한 매체는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단 체류 한국인이 28명, 수도 하드롬 한국 대사관서 대기하다 안전지대로 이동한다는 게 목표인데, 이 철수 작전에 플랜 A는 지부티의 그 수송기가 와가지고 하드롬에 날아가서 비행기로 이 철수하는 그런 게 있고요. 플랜 B는 오만에서 말하자면은 포트 수단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백길록 교민을 이송한다. 그래서 청해부대도 오만 살라라 항에서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또 지시가 됐었죠. 그 양면 작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매우 궁금한 거죠. 일본도 뭐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일본인들을 철수, 그쪽은 좀 다른 용어를 쓰더라고요. 철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데, 다음 장에 또 좀 용어를 좀 뭐 일본식 어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작전명은 프라미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교민들이 이 자동차로 이게 거의 1100km나 된답니다. 이렇게 긴 데를 포트 수단이라는 데 가서 여기에 우리나라 수송기가 헤큘레스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지부티가 아니었어요. 결국 비행기는 일로 갔고, 그리고 이 귀국을 하는데, 일단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국내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철수 작전이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 수단 체류 국민 28면 탑승 군용기 이륙 작전명 프라미스. 군용기 C-130J 수단을 이륙해서 사우디 제따로 갔다. 근데 어디에서 갔고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텐데. 한국행 희망 국민 26명, 2명은 그러면은 남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8명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사우디에서 또 어떤 행동을 하겠죠. 제따에서 KC-330이 탑승해가지고 25일 오후 오늘 4시에 서울공항 도착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협조해서 현지 일본인 수명도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실은 이 프라미스 작전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협조가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특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바 있는 형제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역할이 컸다며, 현지 체류 일본인 수명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교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수 작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보력이 굉장히 도움이 돼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는 이 수단의 군인들하고도 통신이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양쪽에 다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 내전하는 데까지. 근데 안전한 게 육로로 아까 이 수단 포트라는 데까지 가는 거를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져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일본인들 45명 수단에서 대피 자유대 비행기로 지부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지부티로 가서 또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기시다 총리는 24일 심야 그러니까 심야 밤에 아프리카 동북부 수단의 일본인을 대피하기 위해서 자유대의 C2 수송기에 의한 재류동포와 그 배우자 합계 45명이 수단 동부의 포트 수단을 이륙, 우리나라하고 같은 데네요. 동부의 포트 수단을 이륙, 지부티로 일단 간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사우디로 갔고 일본은 지부티로 가서 지부티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밤늦게 그 기자단 취재에 응했는데 이번에 협력을 얻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유엔 등 관계기관에도 사의를 표현했다. 그 우리하고 또 한국하고도 뭐 협조를 해 가면서 또 이번 그 철수 작전에 일본인들도 그 동행이 돼 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일본의 그 수송기가 되겠습니다. 다 안전하게 철수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 주변 4강 동래북도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나? YTN 김영수 앵커라는 사람인데요. 어, 이 제목 자체가 감정적입니다. 이 YTN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 기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일국의 대통령을 동래북으로 비유를 하고 러시아가 무슨 대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 기사 제목이 영 마땅스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욕을 좀 하고 싶은 정도예요. 자국의 대통령을 동래부로 표현하는 YTN이라고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 언론은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주변 4강이란 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인데 왜 미국, 일본한테도 독립유역이라고 하냐? 양다리 언론 자세는 현재로서는 친중 언론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네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요거 제 견해입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만 외교 기조 관계를 설명하고 국내 언론을 찬밥 신세로 만들었다는데 기분이 나쁜 감정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JTBC 언론의 자업자득일 것 같은데 라는 저도 표현을 해 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내신인 국내 언론기관의 외교 기조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고 국내 언론한테 안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뉴스 친구라고 MS 스타트라는 데서 뽑은 건데요. 중국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통령이 할 발언,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국민을 볼모로 이 협박하는 그런 그 방법은 아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북아 평화에 부담이 된다. 제3국 전쟁 관여 가능한다는 뜻이니까 국민의힘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용납 못한다는 원론 확대 해석하지 말라. 어정쩡한 줄다리기 대신 확실한 국익, 한국일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국일보 표현이 더 어정쩡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확실한 국익이라고 여기다가 느낌표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관 한국 언론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출처를 좀 생략을 다 했어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안보 사안 너무 시급, 일과 협력 지연할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지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말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수용 못하겠다. 참 이런 표현들 뭐 시원시원하게 잘 얘기했구만 뭘. WP 인터뷰 우크라 지원범위 전쟁 당사국들과 직간접 관계 고려해야 이렇게 했다 그러고 미일 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무엇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가 원하면 미 핵 우산 가동, 한국식 핵 공유 문서 채택 추진한다는 표현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확장 억제 관련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윤 대통령이 그 미국 방문 하는 시점에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요거는 약간 그 분야가 틀리지만 전태일 재단 한석호 사무총장 진보 집단 염치조차 상실 이제 그 외투 벗는다. 대한민국 진보 대표 민주당 도덕성마저 상실했다. 체제에 안주하는 진보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이다. 보수는 사회적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꼬리라도 신속하게 잘라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개는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에코프로 양극재 공장 헝가리. 요게 이제 올해 발생된 얘기인데 미국에 또 뭐 일부 그 지분 투자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에코프로가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 현지 공장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했다. 포항 에코시스템 헝가리에 그대로 이식한다. 이렇게 그 포항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그 헝가리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당미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 숙제는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원전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뭐 해결이 된다 그래도 저는 원전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최대 쟁점은 미 정부 보조금 이슈, 양국 원전 분쟁 해결 여부도 촉각이다. 요게 이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전력 정승일 그 사장과 패트릭 프레그먼 웨스팅하우스 사장이 지난해 6월 8일 그 한국전력에서 해외 원전 정시장 공동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체코 원전 그 참여 그거에 기반 기술이 그 미국 거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반려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한국형으로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이 최대 주주가 아니고 현재 일본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죠. 도시방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책 기업 같이 돼버려 가지고 좀비 기업화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일본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해 가지고 적자를 계속 받고 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의 그 지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웨스팅하우스가 돌아가는데 요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이후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수출할 길이 생기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재미있다기보다도 이 흰머리 독수리가 그 미국의 그 국조 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짝 없는 아빠가 돼가지고 살고 있었다. 다쳐가지고 날개가 다쳐가지고 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돌을 품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폭풍 후에 어미를 잃은 새끼 흰머리 한 마리가 구조대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합사를 시켰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 자기 새끼 돌보듯이 이 혼자 살았던 그 수컷이 돌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국조 흰머리 독수리가 날개를 다쳐 짝이 없으면 안 되지. 잠깐 이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입니다만은 날개가 떨어지면 곤란하지. 그리고 결국 너 혼자 세계 패권 가진다고 해봐야 뭔가
뭔가 결국은 이 말하자면은 종족 보존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새끼도 있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가서 요거를 정치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잘 어, 은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미국서 이딴 한국 핵무장 찬성론. 조선일보 워싱턴 이민석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기고했는데 한국 핵무장 결정하면 미 존중해야 핵 위협 증가 속 핵 확산 반대에 유효한지 생각해 봐야. 그리고 다트머스대 교수도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 안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CFR이라는 게 참 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라고 하죠. 선임연구원은 24일 WP에 기고한 한국의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또 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았으면은 또 않으면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고 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관한 마국 한국 국민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분담금 올려라 그러면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 우리가 다 대줄게. 우리도 경제 많이 발전했어. 그 대신 뭐 줄래?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면은 안 될까? 그때 벌써 트럼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달래는데 뭐 줄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 여유가 아이고 뭐 형님이 달래는데 다 드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나도 넌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생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줄래? 뭐 줄래?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자 미국에 가서 공장 짓죠. 뭐 많이 협조적이죠. 일본도 뭐 그렇겠지만은 많이 협조적이고 상당히 미국의 정책에 지금 윤 대통령이 동조를 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뭔가 미국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야 줄 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동개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공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한반도 남한을 6.25 때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많은 이 생명들을 희생해 가면서 지켜낸 나라나 말이죠. 또 민주 국가를 만들었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지켜낸 한국을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더더욱이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국 자본들이 금융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다 있는데 그렇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냥 내비두지는 않을 거 아니냐.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당연히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은 보호되어야 되고 방위력이 커져야 된다. 자기네들이 그런 의사 결정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바이든 확장 억제 콕 집어 별도 문건 발표할 거다. 핵 우산 촘촘히 헤러드 경제 워싱턴 DC 정윤희 신대원 박상현 기자의 공동 보도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뭐 쭉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뭐 다들 읽어 보셨겠지만은 좀 역사 기록으로도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이게 무슨 미국의 어디죠? 이 공공기지에서 내려가지고
이 저건 이 카페 탁하고 쫙 이런 거는 이제 국빈 방문할 때 이제 하는 그런 거죠. 어, 저건 뭐 어떻든 그 이 아산 양욱 정책연구원이 구체적인 절차나 기구 제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문에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넷플릭스는 25억 달러를 투자한다. 한국 문화 콘텐츠로 코리아 타임즈 남현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워싱턴 DC에서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했다. 뭐 대통령 앞이라고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어차피 돈이 되니까 넷플릭스가 또 그렇게 투자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도 되고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되니까 어차피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피지컬 백 같은 것도 만들었죠. 해가지고 장사가 된다 그러면은 뭐 한국 콘텐츠 많이 갖다가 전세 잘 팔리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억 달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3조 3천억이면은 사실 뭐 큰 돈이긴 하겠습니다만 4년간이니까 4년간이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어디서 만났다고 그러나 여기 어디 있는데 워싱턴 DC 뭐라고 돼 있는데 제 얼굴로 가려져 있네요. 장관 이그 넷플릭스 CEO가 그 테드 사란도스라는 사람인 모양이네요. 네.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어, 더 위크지 세라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시어라 콜맨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뭐 스태프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관 그 여성가족부가 없앤다는데 왜 안 없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성가족부가 그 자기네들 또 생존을 위해서 일거리를 또 뭐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왜 한국은 외로운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약 65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요게 이제 뭐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 발생이 된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임신, 실직, 퇴직, 대인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했지만은 뭐 우리말로는 어떤 그 상징적인 말이 없죠. 지금 그 젊은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운동 생활한다는 거 은퇴해서 어디 그 활동 안 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저도 그 오늘 마침 그 옛날 그 조직에 있던 직원이 진급했습니다라고 그 인사를 하면서 다 모든 게 조직에 있을 때 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줘서 제가 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라고 참 감격스럽게도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 내가 뭐 해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나보다 역량도 좋고 또 인간관계도 잘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아직 그 은퇴 아니 그 퇴직 안 당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저도 덕담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 뭘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사이드로 풀렸는지 모르지만은 뭐 글쎄요 그 방콕이라고 우리는 또 우리 때는 그랬죠. 방콕. 방콕 어디 있냐? 뭐 했어? 그래 방콕에 갔었어.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또 농담 삼아서 했었죠. 방에 콕 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말은 없겠지만 저는 방콕이라는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뭐 자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또 저출산율 내지 인구 뭐 젊은이들 이런데 지금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야말로 복합적인 문제인데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서 아주 근본 원인을 처방이 아니고 처방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좌익 환경에 우록당하고 국내 사람은 너덜너덜 탈원전을 달성했다. 그러나 탈원전은 달성했다. 독일에서 일본이 배울 점. 자, 소제목만 그냥 가져왔어요.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원전은 현재 제로다. 산업국인 독일에 입힌 타격은 엄청나다. 자동차 기업, 화학 기업 등이 탈출을 검토했고 하고 있는 중이고, 대기업 바스프는 중국 공장에 1.5조엔 규모를 투자한다. 탈핵의 완수한 15일 녹색당의 공동 당수의 한 명인 랑 씨는 이번 줄어든 상기의 원전분을 커버하려면 풍차 1만 개가 필요하다. 오히려 하티백 씨는 진작부터 계획은 현재 육지와 바다에서 3만 개 가까이 되는 풍차를 더 늘리고 국토의 2%를 풍차의 숲으로 삼을 생각이다. 그래서 최근 연치한 풍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보조금도 다시 끌어올린다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투자비 뽑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작 끊고서 석탄을 태우며 CO2를 늘리는 날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불합리하게 찬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적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원전을 돌려야 되는데 왜 이런 의사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왜 여기까지 치다 버린 것이냐. 원전 옹호는 말하는 것조차 금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얘기고, 섬나라 일본에서는 그러나 할 수 없다. 일본 쪽에서는 원전이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자본주의를 대두시킨 이유, 생태계의 위기 같은 문제의 근저에 있는 존재론. 자, 이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이제 그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죠. 제이슨 힐캣 경제 인류학자가 쓴 책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에 눈치채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표현이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 하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하고 대립하면서부터 이 공산주의 발생에서부터 자본주의 발생에서부터 쌍두마차처럼 수백 년을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론은 왜 책들은 안 쓰나 몰라요. 나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게 불만인데,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은 공산주의가 답이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자관 이 빛바랜 자본주의 비판론 같은 거 아니겠냐.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풀어 매기고 있는데, 과연 자본주의를 철학이 근거로 돼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 자연을 자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원론이고, 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존재론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의 세계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명하는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만 조금 발췌를 해왔어요. 재검토해야 하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변화를 요구되는 거고 있는 것은 경제뿐 일이야. 세계와 인간의 위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제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인간이 돈이란 것을 만들어내면서부터 그걸 자본주의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산업 시대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화폐가 만들어내면서 이 왕권 국가였을 때부터라도 인간이 뭔가
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때부터 그거부터가 난 자본주의라고 본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형태를 유지해 왔던 거라고 봅니다. 화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그 앞에 뭔 공공이라는 이름들이 붙어지면서 조금 수정돼 가면서 보완하면서 진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 북한의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이 택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주한대사 무토 마사토 씨가 또 간만에 기고를 했네요. 중로 지원 북한과의 대화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이 있으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온 거고, 여기에 한 가지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에 중국이 개입하면 심각한 사태다면서 경고하는 거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러시아의 급소를 오르며라고 하는데 급소를 우리말로 하면 급소를 찌르고 한국 우크라이나 전략 찌르는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는 한국 우크라이나 전략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미국은 한국에 우크라이나로 포탄 판매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본인도 왜 저기 바깥에서 보니까 얘기하지만은 요거 한국 정부가 대여로 얘기하려다가 이제 이 저는 아니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의 북한 개성공단 투자 실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30군데 정도가 가동 중인데 국경 지역에서 개성의 시성을 활용한 위탁 가공비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 개성공단은 한국이 만든 거죠. 한국 재산이에요. 그걸 다 철수를 했지만은 요거를 남의 재산을 뺏어 가지고 북한이 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이용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중국이 북한 개성공단에 뭔가 투자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한국 정부는 6일 통일부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북은 받지도 않았고 7일부터 남북통신 중개선 군통신선 교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그 왜 차단했느냐를 갖다가 저는 그 이 뭐 핵개발 무슨 군사적인 면으로만 봤는데 국내 뉴스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주는 그런 수준 높은 어떤 평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일본 뉴스를 보고서 이런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북 규탄은 10년 만이다. 이것은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제목에 중국이 상대라도 한 발짝도 끌지 못한 윤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는 시시비비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 새끼들이 북한하고 하는 것은 괜찮고 중국 언론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를 빗대어 가지고 이제 대만 쪽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국 아새끼들을 옹호하는 국내 언론 이런 YTN 그다음에 JTBC 같은
그런 연합뉴스 같은 언론 매체는 이런 북중 관계는 고려치 않고 단지 외신 인터뷰에서 강성 발언했다고 자국의 대통령을 폄하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사들 제목.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내신 한국 언론이 얼마나 친중적이면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할 말을 했을까? 라고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 현재로서는 지지,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도 합리적으로 자, 제가 이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가 생존이 우선순위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생존에 가능해야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들 그 예단하고 그다음에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언론들이 과연 수준 높은 그런 언론들인지, 뭐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참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보수 언론은 괜찮으냐 그러면은 뭐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좌우간 이 나는 그쪽 편이 아니니까 하고 라고 무조건 이런 그 갈등을 대립하고 하게 하고 분노를 만들게 하는 그 자체를 언론 자체가 그 돈을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 묘토소에서 일본 차 갈라파고스화 선명하게 이 잔인한 현실을 도요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직도 가솔린 차를 만드는 일본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 출품한 차들, 그 전기차 메이커들 얘기를 했고요. 도요타에 내려진 혹독한 평가라고 해서 또 좀 비판적인 기사 내의 그 결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 업체와 일본 업체의 차이는 줄어들기는커녕 확산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일어나고 있다. 너무 사태, 너무 이상한 사태. 원인은 위에다 일본 은행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그 뭐 대담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거품이 붕괴하고 신속하게 금융 완화에 나섰어야 하는데 충분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일본은행은 경기 악화 시에 신속히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해야 했고 회복 국면이 되자마자 졸속적인 금융 긴축을 하지 않으면 좋았다.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의 실수가 디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왔다라고 진단을 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도 좀 얽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중소기업도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의 그 어떤 뉴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